매일 10분씩 하루에 2번 집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규리입니다. 수술하기 전에 미리 한번 해볼 수 있다면 실제 수술 시간은 줄어들겠죠. 임플란트 수술도 그게 가능하대요. 모의 수술이니까 우리도 그 과정을 좀 미리 엿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치과 전문의 고상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수술도요, 모의 수술이 가능해졌다라는 거를 처음 들었어요. 3D 기술을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한 후에 그 결과를 그대로 옮기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데 임플란트를요, 진짜 많이 해야 되는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개를 해야 하는 임플란트 수술 시에 임플란트끼리의 간격이나 각도, 깊이 등이 정확해야 하는데 모의 수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실제로 대입한다면 오차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틀니를 하시거나 치아가 여러 개가 망가져서 대거 큰 공사를 하셔야 되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오늘 그런 분들 좀 집중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그 사례자분 어떤 분이신가요? 59세 남자분이시고요. 음주와 흡연 경력이 둘 다 있으시고 만성적인 치주염 때문에 3년 전부터 치아가 2개, 3개씩 어느 순간 슥슥 빠지기 시작한 환자분이십니다. 10개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저희 병원을 내원해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 너무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식사도 제대로 못하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고 특히 볼살이 많이 패여 있고 살도 많이 빠져 있으신 상태이시고 특히나 또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상태셨는데 치아가 없는 상태로 지내시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셨던 점이 기억이 나네요. 치아가 이 상태였으면 진짜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치료 초기 단계 때 임시 치아를 저희가 어렵게 제작을 일단 해드렸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이 단계에서도 매우 기뻐하셨어요. 임플란트 할 때 잇몸 뼈 상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분은 어떤 상태였나요? 만성적 치주염을 굉장히 오랫동안 앓아오셨기 때문에 위턱이나 아래턱 모두 남아있는 잇몸뼈에 양과 질 모두 안 좋은 상태였고 환자분께서도 그 점은 인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를 하신 이유가 여러 개를 해야 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위쪽에 9개, 아래쪽에 8개, 총 17개의 임플란트를 계획을 했고 고혈압과 당뇨병까지도 있으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가 훨씬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치료 기간은 얼마 정도 걸렸죠? 완성되고 마무리하는 데까지 5개월이 좀 안 걸렸습니다. 5개월이면 진짜 생각보다 너무너무 짧아요. 사례자분 치료 과정을 듣기 전에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 치료의 장단점 먼저 좀 따져보고 싶어요. 잇몸을 일단 최소 부위로 절제를 하기 때문에 출혈, 붓기, 염증 등 임플란트가 가진 부작용이 더 적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 기간도 좀 빠르겠네요? 아무래도 훨씬 빠르게 되겠죠. 너무 좋다. 그럼 단점은요, 선생님? 기존 임플란트에 비해 가격이 10에서 20% 정도 플러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를 하더라도 결국 최종 작업은 사람인 의사가 하게 되므로 크고 작은 부작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 주신 그 환자분이요, 어떤 상태로 지내고 계신지 저희 엑스레이 사진 한번 같이 보게 되실까요? 딱 보기에도 선생님 되게 안정적이네요. 식사하시는 것도 만족스럽다고 하시고 특히 앞니는 외형적으로도 좋다고 예전보다 더 활짝 웃게 되셨습니다. 자신감이 생겨서 밝아진 모습이 너무나도 보기 좋으셨고 식사를 잘 하셔서 그런지 전보다 살도 많이 오르시고 안색도 아주 건강해 보이신 상태로 오셨습니다.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 과정, 선생님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3D 구강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환자의 구강 내 상태를 컴퓨터 파일로 추출하게 됩니다. 소리가 나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부딪혀서 나는 소리는 아니죠? 컴퓨터상에서 끊임없이 잘 촬영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소리예요. 그렇다면 스캔은 어떻게 하는 건데요? 칫솔보다 약간 더 큰 형태의 스캐너가 입속을 왔다 갔다 하면서 스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령의 환자분들도 쉽게 잘 진료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환자의 입속 상황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어떤 과정을 밟게 되죠? 3D CT 파일과 중첩시킨 후에 어느 위치에 어느 각도로
방향으로 또 어떤 깊이로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좋을지를 컴퓨터 상에서 분석하게 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 그 다음 과정은 뭘까요? 3D 프린터라는 또 첨단 기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수술을 위한 틀을 제작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제작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환자한테 직접 끼우게 되나요? 수술 당일날 환자의 입 안에 착용한 상태로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게 환자의 구강 상태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작되어 있는 수술용 가이드를 입 안에 장착을 한 후에 저희가 미리 계산해 놓은 홀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중에 병원에 몇 번 정도 가게 되나요? 임플란트의 개수나 잇몸뼈의 상황, 환자의 연령 이런 것들에 따라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예전의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비하면 절반에서 절반 이하로 내원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는 시간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네요. 모의 과정이 다 끝나면 직접 임플란트 심는 건 일반 임플란트 수술이랑 같을까요? 사용하는 기구도 약간은 다르게 되고요. 수술 방법도 약간씩의 차이는 있게 됩니다. 무절제로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요?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를 진행할 때 잇몸이 특히나 더 건강한 환자분의 경우에는 잇몸에 구멍만 뚫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증이나 붓기, 출혈이 현저하게 줄게 되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만족하게 되십니다. 앞서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만 좀 봐도 많이 건강해지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실제 모습은 어떠실지 되게 궁금해요. 전과 후를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달라지셨네요. 엑스레이 사진만 봤을 때도 되게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시길 너무 잘하셨네요. 같은 환자분이라고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의 큰 변화가 있었고요. 환자분께서도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서 기운 없는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여러모로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혈이나 잇몸 절개 등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수술 시의 통증, 붓기가 적고 일상생활로의 회복 등이 빨라지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께는 안성맞춤인 수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분석을 활용한 임플란트는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환자분들께서 착각하시는 점은 임플란트 한 번 해놓으면 영원히 쓸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항상 내 치아처럼 칫솔질, 치실, 치간 칫솔 등의 구강 보조 용품을 통해서 깨끗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나사의 풀림이나 노철물 탈락, 파절 등의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으니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꼭 치과 방문하셔서 검진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매일 10분 하루 2번 습관처럼 닥터 OBS와 다음 시간에 만나요.